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한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입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황무지란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 구절처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에게 4월은 늘 잔인했습니다. 지난 3년간 4월이면 어김없이 이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첫 해에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선거 때의 약속은 지켜질 거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지난해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만은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급기야 올해는 고 성완종 전 회장 파문으로 인해 이 정권이 능력은 없어도 부패하지 않을 거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3년은 끊임없는 신뢰붕괴의 3년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 그래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정부의 리더십이 상실된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가장 잔인한 4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총리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본인에게 4월이 잔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일국의 총리로서 신뢰를 붕괴시킨 정부 때문에 잔인한 4월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사죄는커녕 본인이 안쓰럽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신보다 국민의 아픔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할 총리가 국민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은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잔인한 4월에 절규하고 계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주십시오. 앞서 이미경 의원 질의에 고 성완종 회장에게서 단돈 10,000원도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1월에 19대 총선 앞두고 개최한 홍성 출판 기념회에 고 성완종 회장 참석하셨죠? 화면 보시면 나란히 계신 거 보입니다. 참석한 거 기억하시나요? 2012년 1월 5일, 1월 6일, 1월 9일 대전, 홍성, 청양 세 곳에서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분이 오셨는지 정확하게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봤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참석하신 겁니다. 네, 그건 네. 제가 기억을 못하죠. 예. 예. 그때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안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책값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책값이 10,000원이니까요. 예, 그 함을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의원님, 제가 그때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총리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며 순탄치 못한 과정을 거쳐 겨우 임명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미경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민병주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암투병 중이라 유세장에 한두 번 간 적은 있으나 유세는 하지 못했다고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두세 번 유세장에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세는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 안 했죠. 했습니다. 아니,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요. 속기록을 저도 봤습니다. 제가 암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유세장에 한두 번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속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제가 이거 나중에 들고 그 사진이 병색이 완연한 사진 아닙니까? 아유,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제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천안에서만 3차례 박근혜 후보 지지 연설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로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과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별다른 인연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간적 관계를 토로할 정도의 관계는 아닙니다. 예, 네. 어제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완종 다이어리에 의원 재직 시절부터 지난달까지 20개월간 네. 총리의 이름이 23번이 등장합니다. 네.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많이 만나십니까? 당연하지요. 같은 소속당 국회의원으로서 충청도 의원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안 만납니까? 더군다나 제가 원내대표입니다. 국회에서 만나지 않고 호텔에서도 만나고 호텔이 됐든 귀빈식당에서 보니까 12번에 뭐 호텔에서 이 근처에서 밥을 먹고 맸다는데 저 같은 충청도 국회의원끼리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1년 2, 3개월 동안에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내대표가 소속당 의원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질의하는 거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미국의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대통령직을 사퇴했습니다. 총리는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금도 상실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큰 국가적 혼란을 막고 진실 규명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십니다. 목숨을 건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나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총리뿐만 아닙니다. 이번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분들 모두 국가를 이끌고 있는 현 정권의 실세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서 사과하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총리께서 이런 부패 스캔들에 빠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 열을 막론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실체적 진실이 무언가를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의 말씀에 동의 않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무엇이냐를 좀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또 김 의원님 저하고도 여러 번 국회에서 당이 틀리지만 뵙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저는요. 총님. 네. 강한 부정은 그 다음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저는 의원님과 대단히 당은 틀리지만 가깝게 지낸 사이입니다. 의원님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만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총리, 저는 그래도 저 가까운데 저랑 한 번도 식사 안 하셨습니다. 가깝지 않은 성한종 저도 성한종 의원과 식사를 몇 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의원끼리 만나는 거 아닙니까? 22번 만나셨는데 네. 가까운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실세들이 지금의 난파선에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탈출할 생각만 하고 발뺌 빼기에 급급했습니다. 단지 립 서비스라도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을 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계 구전을 하지 않고 맞습니다. 예. 침몰하는 배를 뒤로하고 탈출하기에 급급했던 딱 1년 전 세월호 승무원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염려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하고 동의합니다. 총리, 대선 공약 파기, 세월호 사건, 고 성한종 전 회장 파문 등이 우리 사회에 미친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신뢰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진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번번이 신뢰를 붕괴시켜 경제 회복의 새싹을 싹둑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인 신뢰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분석한 국내의 수많은 연구는 한결같이 신뢰가 증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높아지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은 한계에 직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감소시키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상승시키는 핵심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붕괴를 야기한 당사자이자 더욱이 앞서 국민에게 사과하지도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틀 속에서 말씀 동의합니다. 이후 여하를 북론하고 국민에게 심려의 이 마음을 드린 것 대단히 더욱이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는 부패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총리입니다. 총리, 이러한 차원에서도 사퇴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도 거부하시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회 기강을 쫙 뺐다고 한 총리가 만약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반대의 경우라면 그 또한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국민은 거짓말 총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 받은 사실은 검찰에서 밝혀지겠지만 계속된 거짓말 그 자체만으로도 물러나야 합니다. 총리께서 요즘에 총리에 대한 시중 여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박 대통령 수사대상 1호 총리의 직무대행 맡길 수 있나? 제 발등 찍은 사정. 이 총리 취임 2달 만에 식물총리. 이완구 총리의 처신 부적절했다. 15번 전화 공세에 거짓말까지. 이완구 총리 수상하다. 이완구 총리직 물러나 수사받아야. 이게 언론에 보도된 일부 국민들의 이거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의 직무 수행은 국가에 누를 끼칠 뿐이라고 하고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사퇴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도 그 동료 의원이자 총리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가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짓말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물론 기억에 착오는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틀 속에서 결코 적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짓말 하는데 제가 거짓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소 표현상의 차이나 기억에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 속에서는 줄기가 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보이시죠? 성한종과 19대 전에는 친분이 없었다. 2013년 재선 때 봤을 수는 있다. 네. 그랬는데 23번 만난 거 나오니까 또 인정하셨잖아요. 저 말씀드리게. 같은 동료 의원으로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사실관계를 좀 착각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2013년 4월 24일 보궐선거 하기 전에는 성한종 회장님을 거의 아마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자료가 나오겠죠. 수사하다 보면. 왜냐하면 2013년 4월 보궐선거 전에 그분의 이제 압수수색 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2013년 4월 14일 보궐선거 국회에 돌아가지고 같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난 겁니다. 그거를 만났다 하면 질문에만 곤란하죠.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앞서 오전에 제가 이미경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전혀 후원에 왔을 때도 생각이 안 난다. 만난 적도 생각이 안 난다. 23번 만난 것도 생각이 안 난다 하는데 또 후원의 장소는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서 총리께서는 당신 총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억만 하고 계시다고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미경 의원 질문에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십니까? 지금 이 범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또 연루된 8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인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예컨대 본인이 회사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횡령하고 배임을 했는지 또는 어떤 비장을 만들었는지 어떤 돈으로 돈을 줬는지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후원금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어떤 국회의원을 줬는지 나올 것이고요. 또 사업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제가 뭐 일일이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업과 하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라 그러한 면모가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총리의 거듭된 거짓말로 국민들께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총리직을 내려놓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고 미래를 생각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총리께서 이런 부패 스캔들에 빠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 열을 막론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실체적 진실이 무언가를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의 말씀에 동의 않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무엇이냐를 좀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또 김 의원님 저하고도 여러 번 국회에서 당이 틀리지만 뵙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저는요. 총리님. 네. 강한 부정은 그 다음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저는 의원님과 대단히 당은 틀리지만 가깝게 지낸 사이입니다. 의원님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만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총리, 저는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저 가까운데 저랑 한 번도 식사 안 하셨습니다. 가깝지 않은 성한종 저도 성한종 의원과 식사를 몇 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의원끼리 만나는 거 아닙니까? 22번 만나셨는데 네. 가까운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실세들이 지금의 난파선에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탈출할 생각만 하고 발뺌 빼기에 급급했습니다. 단지 립서비스라도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을 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객 구조는 하지 않고 맞습니다. 예. 침몰하는 배를 뒤로 하고 탈출하기에 급급했던 딱 1년 전 그 함을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의원님. 네. 아니, 의원님. 제가 그때 제가 전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총리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며 순탄치 못한 과정을 거쳐 겨우 임명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미경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민병주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암투병 중이라 유세장에 한두 번 간 적은 있으나 유세는 하지 못했다고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두세 번 유세장에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세는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 안 했죠. 했습니다. 아니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요. 속기록을 저도 봤습니다. 제가 암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유세장에 한두 번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속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언론 제가 이거 나중에 들 그 테니까 사진이 봐주십시오. 병색이 완연한 사진 아닙니까? 아유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제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천안에서만 3차례 박근혜 후보 지지 연설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로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과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별다른 인연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간적 관계를 토로할 정도의 관계는 아닙니다. 예, 어제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완종 다이어리에 의원 재직 시절부터 지난달까지 20개월간 네, 총리의 이름이 23번이 등장합니다. 네.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많이 만나십니까? 당연하지요. 같은 소속당 국회의원으로서 충청도 의원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안 만납니까? 더군다나 제가 원내대표입니다. 국회에서 만나지 않고 호텔에서도 만나고 호텔이 됐든 기빈식당에서 보니까 12번에 뭐 호텔에서 이 근처에서 밥을 먹고 했다는데 저 같은 충청도 국회의원끼리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1년 2, 3개월 동안에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내대표가 소속당 의원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질의하는 거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미국의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대통령직을 사퇴했습니다. 총리는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금도 상실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큰 국가적 혼란을 막고 진실 규명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십니다. 목숨을 건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나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총리뿐만 아닙니다. 이번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분들 모두 국가를 이끌고 있는 현 정권의 실세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서 사과하신 신뢰를 붕괴시킨 정부 때문에 잔인한 사활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사죄는커녕 본인이 안쓰럽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신보다 국민의 아픔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할 총리가 국민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은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잔인한 사활에 절규하고 계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주십시오. 앞서 이미경 의원 질의에 고 성완종 회장에게서 단돈 10,000원도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1월에 19대 총선 앞두고 개최한 홍성 출판 기념회에 고 성완종 회장 참석하셨죠? 화면 보시면 나란히 계신 거 보입니다. 참석한 거 기억하시나요? 2012년 1월 5일, 1월 6일, 1월 9일 대전, 홍성, 청양 세 곳에서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분이 오셨는지 정확하게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봤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참석하신 겁니다. 네, 그건 뭐 네. 제가 기억을 못하죠. 예. 예. 그때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안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책값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책값이 10,000원이니까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한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입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황무지란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 구절처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에게 4월은 늘 잔인했습니다. 지난 3년간 4월이면 어김없이 이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첫 해에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선거 때의 약속은 지켜질 거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지난해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만은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급기야 올해는 고 성한정 전 회장 파문으로 인해 이 정권이 능력은 없어도 부패하지 않을 거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3년은 끊임없는 신뢰 붕괴의 3년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 그래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정부의 리더십이 상실된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가장 잔인한 4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총리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본인에게 4월이 잔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일국의 총리로서